안녕하십니까. 장군의 소리 주간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신종 바이러스 확산 문제와 그리고 북한의 대미, 대남 노선 변화의 불가피 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의 대부분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회 내용을 참조했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북한의 매체들이 발표한 것으로 일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평안남도와 강원도에서 의학적 의심자가 약 3,900명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학적 감시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로 보면은 격리 대상으로 보입니다. 확진인 사람과 또 확진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과 가까운 평안북도에서도 약 3,000명의 의학적 감시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의 다 즉각 격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자강도와 양강도의 데이터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000명보다 훨씬 많고 10,000명 그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발표한 이 3,900명과 3,000명도 시간적으로 벌써 열흘쯤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29일 날 김정은이가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국 확대회의는 그냥 보통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단순한 방역이 아닌 북한의 생존에 실질적인 중요한 사안이다 라는 점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지원 문제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마자 중국과의 국경을 닫았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차량 그리고 북한에서 나가는 차량 정도만 허용을 했고 그 외에는 모두 차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물품이 당연히 들을 수가 없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무역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것들도 차단됐죠. 그러니까 북한엔 달러 고갈 그리고 북한에 들어오는 물품이 없어서 장마당 교란에 문제가 생기고 북한 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가지고 경제적, 정치적 타격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식된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지원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중 간의 도로와 철로, 항공이 다시 개통된다 하더라도 예전만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3년간 핵 문제 등으로 해서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제 상황이 취약해져 있고 달러가 조만간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경제 정치 체제도 역시 어려움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북한의 경제 정치적 어려움을 안보와 연결해서 보면 북한의 대미, 대남 노선이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대미 정책 노선을 보면 일단 북한은 미국과 타협점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발도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새로운 길, 새로운 전략 노선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전략적 도발을 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런 전략적 도발과 관련된 ICBM 발사라든지 서해 동창리에 있는 위성 발사장에서 할 수 있는 인공위성 발사, 즉 장거리 로켓을 위장한 인공위성 발사 이런 행위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은 미국에 대해서 강한 방향의 노선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정책 노선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우선은 3월 초중순에 계획했던 한미연합훈련을 연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이걸 가지고 빌미를 삼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부 갈등이 있고 내부 문제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김정은의 리더십 문제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강하게 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우회적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역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남남 갈등을 일으켜 우리 정치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난 2일과 9일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초대형 방사포를 두 발, 세 발 발사한 것으로만 해도 알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우려와 중단을 이야기를 하자 청와대를 향해서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청와대에 대해서 3살 난 아이라면서 사실 조석한 발언을 했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또 김정은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서 코로나 극복에 대한 격려 친서를 보냈죠. 그러고 난 뒤에는 3월 9일 날 또 3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를 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북한은 기존의 노선을 유지를 하면서도 좀 더 큰 탄도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강한 도발은 자제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또는 초대형 방사포 개발의 명분은 확보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역 지원이라든지 의료 협조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는 이러한 복잡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압박을 하면서도 타협점도 찾고 있는 것이죠. 서로 모순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대남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은 결국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의 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꿩 먹고 알 먹고 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하면은 꿩이 도망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꿩도 먹고 알도 먹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대미, 대남 정책 노선 변화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가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북한은 당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위성을 위장한 장거리 로켓 발사나 ICBM 발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극단적인 충돌은 피하려고 하겠죠. 또 북한은 내부적으로 어려운 코로나 방역 문제와 치료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으로부터 방역 지원, 의료 협조를 받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북한은 외화 고갈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가지고 남한과 협력하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이 그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은 이런 시기와 별개로 오히려 미국도 코로나 사태를 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을 고도화하고 확충하는 그런 전략적 능력을 확충하는 방향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위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구나 북한은 ICBM 발사나 핵실험 같은 건 하지 않지만 최근에 발사했던 초대형 방사포 그런 저위력적인 도발 행위는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북한에서도 발표했지만 북한군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두 번째 발사했을 때는 우리 청와대에서는 대응 수위를 낮추었기 때문에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개발 생산에 대해서는 용인해 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략적 도발만 좀 제한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북한의 부분적인 노선 변화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계속 확충하고 일시적으로 노선 변화를 통해서 큰 도발은 좀 수순을 바꿔서 뒤로 미루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또 일부 미국에 대해서도 방역이라든지 의료 협조 또 경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북한의 비핵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활용할 방법은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활용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대책이죠. 세 가지인데 첫째는 코로나 사태와 안보 문제는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 방역 문제, 의료 문제, 우리 한민족 간에 협조를 하고 도와줘야 된다 하지만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라든지 미사일 발사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 핵실험, 핵개발, 핵문제 고도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하고 북한이 그러한 것을 고도화하지 못하도록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보 문제는 북한의 인도적 지원과는 완전히 별개로 해야 됩니다. 이걸 혼돈했을 때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달러도 고갈되고 또 의료적 지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와서 협상을 하고 또 비핵화 로드맵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도 우리의 대안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설사 방역 지원과 의료 지원을 요청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 한국에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1시간씩 2시간씩 줄 서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북한부터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반발이 크고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북한과의 어떤 협상, 남북 관계 개선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깊이 좀 새기고 잘 추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간안보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